세월호 이제 인양할 때가 이제 쭉 돼 가니까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냐라는 내용을 좌파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월호에 뭐 별게 다 실려 있겠죠. 트럭들에 수많은 짐들도 실려 있을 거고요. 근데 왜 400톤의 철근이 실렸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 강정기지 공사에 사용될 철근을 세월호가 과도하게 싣고 가다가 그래서 과적으로 침몰했다. 이래 한번 또 엮어보려고 400톤의 철근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철근이 실려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철근이 400톤인지 아닌지는 세월호 특조위가 확인 중에 있다. 아니, 철근이 400톤이면 어떻고 300톤이면 어떻고 100톤이면 어떻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철근 286톤, HB인 37톤 등 화물 2142톤이 실려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뉴스타파는 철근이 124톤이 더 많은 410톤이 실렸고 HB임은 15톤이 더 많은 52톤이 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42톤의 화물이 실렸는데 그 중에 철근이 124톤이 더 실렸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 6월 17일 세월호에 실린 철근 400톤이 미군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세월호 특조위는 철근 400톤 조사 존재 유무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얼마나 실렸는지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인이 될 거다.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다가 그 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찬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철근이 실렸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지만은 얼마인지는 또 그것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용이 맞는지는 해군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해군에서 확인도 안 해주고 자료도 안 내놓는다. 아니, 해군기지 용이면 또 뭔 문제입니까? 그럼 제주도 해군기지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철근하고 H빔이 필요한데 그럼 육지에서 배로 싣고 가지 그걸 비행기로 싣고 가서 내립니까? 원래 세월호가요 승객보다 화물용 배 아니었습니까? 제주까지, 인천에서 제주까지 거의 단독 노선에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떼돈을 번 회사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를 종합하면 철근 400톤, HB임 50톤이 실렸다는 게 사실로 보인다. 자, 이제는 국방부에 확인을 해야 될 시점이다. 자, 확인해서 어쩌려고? 그래서 400톤이면 사람으로 치면 몇 명이나 되느냐? 자, 사람이 476명이 타고 있었는데 42.8톤이다. 410톤이면 5,000명이다. 아니, 짐이 전체가 142톤이 실린 마당에 철근이 400톤 실린다고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인천에서 출항할 때 건축 자재를 실으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생수를 실어 나르는 이 승객용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라는 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원래요 제주 가는 배들은 화물이 주고 사람은 보충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자, 검찰 수사에서 400톤이 실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냐? 검찰은 286톤 차량 15개 분량인데 차량 한 대에 20톤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근데 실제로 트럭 한 대에 20톤 실는 거 26톤까지 실는 걸로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검찰 관계자는 400톤의 출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과적이 됐다면 과적 때문에 뭐 이런 이 침몰의 한 원인이 됐다라는 수사 결과에도 부합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400톤이 실렸는지 286톤이 실렸는지는 모르지만 과적이 한 원인이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제주 해군기지를 공사하는 업체가 세월호에 실었겠지요. 해군이 실었겠습니까? 해군기지를 공사하는 업체를 건설회사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해군이 직접 시멘트 개고 콘크리트 개고 철근 박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주문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286톤이든 400톤이든 그 회사가 주문한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그 회사가 주문한 부분을 세월호가 과적이 되었으니까
못 실른다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안 한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세월호 철근이나 HBM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과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알던 일 아니에요. 그거 웃자라고요. 그래서 해군기지 공사하다가 애들 죽었다 이러고 싶습니까? 자, 과적이 되는 원인 중에 그 철근 때문이고 HBM만으로 과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온갖 생필품이니 잡동사니가 트럭으로 수십 대 수백 대가 실려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고박 제대로 묵지 않았다는 건데 이 철근이 해군기지용이든 아니든 아파트 짓는 용이든 뭔 문제라는 겁니까? 해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설업체가 주문했던 거고 건설업체는 제주하고 인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천의 그 철강회사에서 샀겠죠. 그러니까 인천 옆에 배가 있으니까 그 배에 실으라 했고 그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문한 건설회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실려는 그 성해진 해운에서 아 여기에서는 280톤만 싣고 120톤은 실을 수가 없다. 다음 배로 가라.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의 어느 정권에 어느 항구에 배가 물건 싣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무게 재고 앉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제가요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혐오를 느끼는 거는 엮을만하게 스토리의 개연성이 있기에 좀 엮으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세월호라는 그 청해진 해운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물건 많이 싣고 제대로 묵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떼돈을 버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특허를 주고 이 독점 그러니까 운행권을 주고 이렇게 했느냐? 얼마나 또 상납이 되었느냐? 이 회사가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나 비탄감이나 대출이나 이런 특혜를 본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처먹은 정치인 관료들 다 잡아 넣으라 안 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철근이 해군 강정기지용인가 아닌가 묻고 자빠졌습니까? 강정기지용이면 뭐 어쩌라고요? 자, 여기서 묻습니다. 철근 400톤이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의 원인이 유병헌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과욕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를 과적한 사실이 있다면 정부에도 과적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 박주민은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무리한 과적과 탐욕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400톤 철근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체의 욕심을 넘어 정부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당시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 아니겠느냐. 웃깁니다. 아니 건설용 자재에서 콘크리트 철근이면 철근이 갈 때면 건설 초기인데 뭐가 중요하다라고 철근이 그 몇 시간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해서 해군기지가 서고 안 서고 합니까? 정말 이런 인간들요 사고가 삐뚤어져도 보통 삐뚤어진 인간이 아닌데 이런 인간한테 배지까지 달아줬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문가 참 기가 찹니다. 실제로 뒤봐준 놈 잡으라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놈 잡으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야당이 이제 국정원이 실소유주랍니다. 세월호가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도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다. 아휴, 참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배는 유사시에 미군 가족이나 주요 인사들 대피 문제로 항상 큰 여객선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국가안보기관에서 항상 컨트롤 관리를 합니다. 칼의 비행기도 관리하고요. 아시아나의 비행기도 관리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한 고위 관계자는 왜 무리하게 출발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다. 그때 뭐 태풍이 불고 파도가 일었습니까? 비가 억수로 왔습니까? 자, 혹시라도 무리하게 악천후에 출발한 게 철근 때문이라고요? 철근하고 HB면 공사 초기에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안 가서 무슨 뭐 공사가 늦어집니까? 자, 국회의원이 요즘 뭐 밉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65세 넘으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잠깐만 해도 12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일부는 틀립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밉더라도요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국회의원 연금은 지난 2013년에 이렇게 많이 법이 통과되어서 욕을 먹어가지고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19대 국회 이후의 의원들은 20대 국회의원이나 그 이후 쭉 의원들은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18대까지 전직 국회의원 중에도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5세가 안 됐던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 및 소득 수준 등으로 연금 수준에 대한 자격 제한을 줘서 기존의 연금을 받던 의원들도 크게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급자가 얼마나 줄었느냐? 이전에 2013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818명이 받았는데 자격 제한을 강화해서 2015년 10월 기준으로 421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의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전직의원 등이 기존에 이 연금을 받다가 지난해부터는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헌정에 따르면 지난달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자가 417명으로 또 더 줄었습니다. 현재는 이 법 개정으로 19대 이전에 국회의원이면서 65세 미만인 이들도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꾸준히 줄어들기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받느냐? 헌정의 연로회원 중에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22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원을 연로회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번다면 120만원을 받을 수는 있죠. 여기에 추가 규정을 더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을 제외하도록 했고 동거인의 소득도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만 1000만원인 이런 연로한 국회 전직 의원들도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보다 많다면 지원금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소득액보다 많더라도 차등해서 일정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 522만원에다가 120만원을 더해서 거기에 연로회원 가구 소득을 뺀 만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4인 가족 월 소득 600만원을 받는 연로회원이라면 4인 가족 기준 평균 소득 522만원에 연금 120을 더해서 거기에다 자기 소득 600을 빼면 4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서는요, 그럴 수 있답니다. 자, 헌정의 정관으로 정한 기준은 18억 5천만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순자산이 18억인 회원도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건 좀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120만원 받아서 뭐 하려고 받습니까? 차라리 오피스텔이나 한 2개 사서 월세나 받지요. 그래서 통계청이 심사한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2억 7,370만원인데 평균 순자산의 6배를 넘는 자산을 갖고 있어도 연금을 받습니다. 이거 또 개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120만원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을 30년씩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고도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한 달에 12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매월 34만 2천원씩 40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재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국민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훨씬 더 버는 사람도 일정하게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좀 줄이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또 새로운 국회 연수원, 거기에는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이랍니다. 기존에 강화도에 좋은 연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고성에다가 또 350억을 들여가지고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기존에 강화도에 있는 좋은 연수원도 주말과 휴가철을 빼고는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건데 휴가철 아니면 있겠습니까? 자, 왜 그러면 이런 연수시설을 만들었냐? 입법부의 교육연수의 컨트롤 타워로서 스마트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휴양지에 국회 연수원을 2002년에 수백억을 들여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강원도 고성에 350억을 들여가지고 축구장 50개 면적의 이 거대한 로비, 매점, 설악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80개의 격실, 주방 이런 걸 갖춘 초호화 연수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도로가 또 문제였는데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만 89억이 들어갔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대형 워터파크, 골프장 등이 있는 리조트형 최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2014년 11월 기공식 때 정의화 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게 기공식이었나 보네요. 제대로 된 연수시설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과 보좌관을 포함해서 4,000명의 대가족이 일하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4,000명이나 일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 이들은요, 틈만 나면 남들 다 돈 아껴라 어쩌라 부면서 국정감사하고 지랄 떨면서 저들은요, 기존 연수원도 제대로 1년에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연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국민들이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부분에 조금의 의식도 없습니다. 자, 강화도 연수원만 해도 군데군데 지어진 통나무집에 넓은 거실과 주방 침실이 있고 외부에도 또 바베큐를 할 수 있게 테이블까지 있습니다. 고급 펜션도 이거보다 못합니다. 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자가 갔습니다. 오늘 손님 안 계신가 봐요 하니까 한 팀 있어요. 일반인도 예약이 가능합니까? 안 된답니다. 어지간하면 비어있는 시간에 일반인들한테라도 좀 쓰게 하게끔 하는 돈 받고 일반인은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새로 고성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자, 국민은 죽어가도 경제 불황에, 자영업자는 죽어가도, 비정규직은 죽어가도 국회는요, 여전히 특권 계급으로서 저들끼리 예산을 주무르는 권한을 가지고 빼먹을 거는 다 빼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저들끼리 또 뜯어먹습니다. 보좌관 비서관 월급을. 기가 찬 집단입니다.